박만수는 회의실 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팀장이 실적 보고서를 넘기는 소리가 들립니다. 숫자가 나열되고 한숨이 흘러나옵니다. 이번 분기도 목표 미달입니다. 공기가 무겁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입니다. 그때 박만수가 손을 듭니다. 팀장님, 목표 미달이면 달을 낮추면 되지 않습니까? 몇 명이 웃습니다. 팀장도 입꼬리를 올립니다. 회의는 다시 진행됩니다. 박만수는 올해로 회사 8년 차입니다. 계약직 신분으로 시작해 이제는 과장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1년 단위 재계약입니다. 매년 11월이 되면 인사팀에서 면담 공지가 옵니다. 그때마다 그는 긴장합니다. 성과는 항상 중간입니다. 특출나지도 뒤처지지도 않습니다. 나이는 42입니다. 같은 기수 동기들은 대부분 떠났습니다. 이직하거나 정리되었습니다. 박만수만 남았습니다. 그는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으로 갑니다. 후배 김대리가 손을 흔듭니다. 과장님, 여기요. 함께 식사를 합니다. 김대리가 말합니다. 오늘 회의 때 그 멘트 진짜 웃겼어요. 박만수는 웃습니다. 그냥 분위기 좀 풀어보려고요. 그래도 과장님은 신기해요. 매년 재계약하잖아요. 박만수는 국을 떠먹습니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도 이유를 정확히 모릅니다. 작년 구조조정 때도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료들은 하나둘 사라졌지만 그의 자리는 유지되었습니다. 어느 날 인사팀 차장이 복도에서 말했습니다. 박 과장, 신기하네. 자네는 매번 명단에서 빠지더라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글쎄, 위에서 결정하는 건데. 박만수는 그날 저녁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자신이 왜 살아남는지 궁금했습니다. 능력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인맥도 없습니다. 특별한 기술도 없습니다. 그는 거울을 봅니다. 평범한 얼굴입니다. 이마에 주름이 있습니다. 눈가에도 주름이 있습니다. 웃을 때 생긴 흔적들입니다. 회사에 들어온 첫날이 기억납니다. 그때 그는 34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취업했습니다. 전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6개월간 이력서를 넣었고 간신히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첫 회의 때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팀장이 누군가를 질책했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박만수는 긴장했습니다. 그러다 실수로 물컵을 엎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황급히 휴지로 닦았습니다. 어색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누군가 웃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풀렸습니다. 팀장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만수는 깨달았습니다. 웃음이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일부러 웃기지 않습니다. 그냥 타이밍을 봅니다. 무거울 때, 답답할 때 한마디를 던집니다. 사람들은 웃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억합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그렇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면 어색함이 옵니다. 박만수가 옛날 이야기를 꺼냅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는 가벼운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듣습니다. 야, 박 과장 또 시작이네. 쓸데없는 소리는 잘해. 그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의 자리라는 것을 압니다. 오늘도 퇴근길 지하철에서 그는 생각합니다. 내일도 재계약을 할 수 있을까? 내년에도 이 자리에 있을까? 확신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내일도 웃을 것입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인사팀에서 온 메시지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면담 요청 드립니다. 박만수는 화면을 바라봅니다.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가 무엇이든 그것은 계속 유효할 것이라는 것을. 지하철이 역에 도착합니다. 문이 열립니다. 박만수는 일어섭니다. 그리고 내일을 향해 걸어갑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인사팀 면담은 예상보다 짧았습니다. 재계약 확정이었습니다. 박만수는 안도하며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료들이 모니터만 보고 있었습니다. 김 대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이 오셨어요. 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식 대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무실에 옵니다. 그리고 그날은 항상 조용합니다. 오후 3시 회의 소집 공지가 떨어졌습니다. 전 직원 참석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강태식 대표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40대 후반, 각진 얼굴에 회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표정은 없었습니다. 앉으십시오.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표가 보고서를 집어 던졌습니다. 탁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번 달 매출이 이겁니까?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대표가 손을 저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박만수는 대표를 관찰했습니다. 강태식 대표는 직원들 사이에서 도깨비라 불렸습니다. 기분에 따라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화나면 물건을 던졌습니다. 기분 좋으면 법인카드로 회식을 쌌습니다. 논리는 없었습니다. 기분만 있었습니다. 회의는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대표는 계속 질책했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박만수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밤 12시까지 대책안 제출하십시오. 전원 야근입니다.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회의실에 한숨만 남았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일단 각자 맡은 부분 정리합시다. 저녁 8시가 넘었습니다. 사무실에 불만 켜져 있었습니다. 치킨과 피자가 도착했지만 아무도 먹지 않았습니다. 모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만수는 자료를 정리하다가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회의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강태식 대표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피곤함이 보였습니다. 박만수는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표님, 강태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커피 한 잔 드릴까 해서요. 대표는 잠시 박만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만수는 자판기로 가서 아메리카노 2잔을 뽑았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와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가 커피를 받았습니다. 박만수는 문 앞에 섰습니다. 앉으시죠. 박만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대표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 너무했다고 생각하죠? 박만수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도 됩니다. 조금 힘들긴 했습니다. 대표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제가 어떻게 보이는지. 박만수는 대표를 봤습니다. 강태식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어렵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적자예요. 투자자들은 압박하고 직원들은 지쳐갑니다. 저도 방법을 모르겠어요. 박만수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대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래도 계속 가야죠. 멈추면 끝이니까. 대표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박만수는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 시간까지 남아 계신 분 처음 봤습니다. 강태식이 글을 받습니다. 혹시 저승에서 오신 건 아니죠?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만수는 후회했습니다. 너무 경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강태식이 웃었습니다. 크게, 오래 웃었습니다. 박 과장, 당신 참 독특하네요. 죄송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아닙니다. 오랜만에 웃어봤어요.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오늘 야근은 취소합니다. 모두 집에 가라고 하세요. 내일 다시 보죠. 박만수도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과장. 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습니까? 박만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웃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어서요. 강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박만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식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오늘 밤 무언가 바뀌었다는 것을, 대표가 자신을 기억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좋은 일인지는 몰랐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자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야근 취소래요? 대표님이 그러래.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짐을 챙기고 퇴근했습니다. 김대리가 물었습니다. 과장님, 대표님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박만수는 웃었습니다. 그냥 커피 한 잔 드렸어요. 집으로 가는 길, 박만수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도깨비를 웃긴 것인지 아니면 도깨비에게 잡힌 것인지 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월요일 오전 박만수의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 과장, 대표실로 오세요. 비서실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동료들이 그를 봤습니다. 김대리가 작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박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도 몰랐습니다. 대표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강태식 대표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박만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투자사 미팅이 있습니다. 동행하시죠. 제가요? 프레젠테이션은 팀장이 할 겁니다. 박 과장은 옆에만 있으면 됩니다. 박만수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대표가 박만수를 자주 불렀습니다. 회식 자리에는 항상 옆자리였습니다. 강태식이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박 과장, 어떻습니까? 요즘 회사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세요. 박만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조금 경직된 느낌은 있습니다. 어떻게 풀면 될까요? 대표님께서 가끔 웃으시면 좋겠습니다. 강태식이 웃었습니다. 내가 웃으면 무섭다던데요? 그럼 반만 웃으시죠. 주변 임원들이 웃었습니다.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대표가 박만수의 잔에 술을 채웠습니다. 금요일 투자사 미팅이 있었습니다. 고급 호텔 회의실이었습니다. 투자사 임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팀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실적 자료, 향후 계획, 숫자들이 나열되었습니다. 투자사 임원이 물었습니다. 작년 대비 매출이 떨어졌는데 원인이 뭡니까?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시장 전반의 경기 침체가. 그건 변명 아닙니까? 분위기가 냉랭해졌습니다. 강태식 대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만수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투자사 임원이 그를 봤습니다. 그쪽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만수는 당황했습니다. 준비된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현장 직원이라 큰 그림은 잘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뭡니까? 저희는 매일 출근합니다. 회사가 어려워도
월급이 늦어도 출근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아니면 갈 곳이 없거든요. 투자사 임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솔직하시네요. 거짓말하면 들키니까요. 회의실에 웃음이 흘렀습니다. 긴장이 풀렸습니다. 미팅은 무난히 끝났습니다. 차에 타자 대표가 말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준비 없이 말해서 아닙니다. 그게 더 진짜 같았어요. 박만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잘 끝났어. 대표님 기분은 괜찮으신 것 같아. 김대리가 복도에서 박만수를 불렀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둘은 비상계단으로 갔습니다. 김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대표님이 과장님만 찾으시잖아요. 일이 있으니까 그러겠지. 다들 이상하게 봐요. 과장님이 대표님한테 붙은 거 아니냐고. 박만수는 난간에 기댔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어. 부르면 가야지. 조심하세요. 대표님은 변덕이 심하잖아요. 오늘 좋아도 내일 싫어하는 분이에요. 알아. 하지만 박만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대표가 부르면 갔습니다. 회식에 동행했습니다. 미팅에 따라갔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강태식 대표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은 있지만 친구는 없었습니다. 임원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박만수만이 편하게 대했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비위를 맞췄습니다. 대표가 듣고 싶은 말을 조금 웃기게 했습니다. 이것이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태식이 물었습니다. 박 과장은 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둘은 호프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없었습니다. 박만수는 맥주를 마셨습니다.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요? 외로운 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강태식이 웃었습니다. 정확하네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박 과장은 왜 저한테 솔직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눈치 보는데. 박만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거짓말하면 더 피곤해서요. 차라리 솔직한 게 편합니다.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좋습니다. 박만수는 불편했습니다. 이 관계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가 물었습니다. 요즘 늦게 들어오네? 일이 좀 있어. 무슨 일인데? 그냥 회사 일이야.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박만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대표의 기분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웃기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비굴한 것인지 영리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하나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언젠가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것. 대표의 총애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것이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박만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출근해야 했습니다. 내일도 웃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관계가 끝날 때 자신이 어떻게 버려질지 상상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버티는 것. 그것이 그의 전략이었습니다. 3월 둘째 주 팀에 신입이 들어왔습니다. 최지훈 대리 29살이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최 대리는 인사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명함도 깔끔하게 건넸습니다. 박만수는 악수를 받았습니다. 편하게 지내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최 대리는 일을 빨리 배웠습니다. 업무 파악도 빨랐습니다. 보고서도 깔끔했습니다. 김 대리가 말했습니다. 신입치고 잘하네요. 그러게. 어디서 일했대? 대기업 다녔다던데요.
박만수는 최 대리를 관찰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잘했습니다. 회의 때 질문도 적절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강태식 대표가 사무실에 왔습니다. 전체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대표가 신규 프로젝트를 설명했습니다. 일정이 빡빡했습니다. 인력도 부족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기획안 완성입니다. 주말 근무 부탁합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최 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질문 있습니다. 강태식이 그를 봤습니다. 말하세요. 주말 근무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합니다. 수당 지급 계획이 있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수당은 나중에 휴가로 대체할 겁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전 합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구두 지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강태식이 최 대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최 대리는 회사가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압니다. 이런 식으로 일하다가 나중에 노동청 문제로 가는 거리요.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최 대리만 자리에 남았습니다. 박만수가 다가갔습니다. 최 대리. 네, 과장님. 앞으로 조심해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박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최 대리가 인사팀에 호출되었습니다. 1시간 뒤 돌아왔을 때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김 대리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계약 종료래요. 이번 달 말까지래요. 왜요? 업무 적합도가 낮다고 하네요. 최 대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니터를 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박만수는 최 대리에게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대신 그는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강태식 대표가 박만수를 불렀습니다. 오늘 회식입니다.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식 장소는 고깃집이었습니다. 임원들과 팀장들이 모였습니다. 최 대리는 없었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았습니다. 강태식이 말했습니다. 요즘 신입들은 버릇이 없어요. 임원들이 맞장구 쳤습니다. 맞습니다, 대표님. 회사가 어려운 걸 모르나 봐요. 박만수는 고기를 구웠습니다. 말없이 들었습니다. 박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표가 물었습니다. 박만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신입은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보낸 겁니다. 박만수는 소주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회식은 늦게 끝났습니다. 박만수는 택시를 타고 집에 갔습니다. 아내가 자고 있었습니다. 박만수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오늘 무엇을 했는지, 아니,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최 대리는 옳았습니다.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옳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회사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박만수는 알았습니다. 싸우면 진다는 것을, 맞서면 잘린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웃었습니다. 비위를 맞췄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비겁한 것일까요? 아니면 현명한 것일까요?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최 대리는 조용히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김 대리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몇몇 동료들도 악수를 했습니다. 박만수는 멀리서 봤습니다.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최 대리가 나가기 직전 박만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 대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실망이었습니다.
박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최 대리는 사라졌습니다. 사무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일을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녁에 강태식이 또 불렀습니다. 박 과장, 오늘도 한잔합시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오늘은 집에 일찍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대표가 글을 받습니다. 그래요? 무슨 일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럼 어쩔 수 없죠. 푹 쉬세요. 박만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지하철을 타지 않았습니다. 걸었습니다. 천천히 오래 걸었습니다. 강 옆 산책로에 섰습니다. 물이 흘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만수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를,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잃은 것들을. 최 대리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옳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그래서 떠났습니다. 박만수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대신 웃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것일까요? 어느 쪽이 나은 것일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각자의 선택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박만수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내일 또 출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웃어야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하지만 오늘만큼은 웃고 싶지 않았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박만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계약은 매년 갱신되었습니다. 강태식 대표는 여전히 그를 불렀습니다. 회식 자리, 미팅 자리, 언제나 옆에 있었습니다. 김 대리는 이제 과장이 되었습니다. 신입들이 들어오고 나갔습니다. 박만수만 그대로였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사무실이 술렁였습니다. 뉴스 봤어? 대표님 관련된 거. 박만수는 포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메인 화면에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테크 강태식 대표 횡령 의혹. 기사를 읽었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비자금 조성, 증거 자료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임시 전체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사회 대표가 앞에 섰습니다. 강태식 대표는 없었습니다. 강태식 대표는 오늘부로 사임했습니다. 회사는 정상화 작업에 들어갑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구조조정은 불가피합니다. 다음 주부터 인사 면담이 진행됩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지만 아무도 일하지 않았습니다. 김 과장이 박만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과장님 괜찮으세요? 왜? 과장님이 대표님이랑 가까웠잖아요. 혹시 같이? 난 아무것도 몰라. 박만수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모니터를 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회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감사팀이 들어왔습니다. 임원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소문이 돌았습니다. 박만수는 조용히 출근했습니다. 일했습니다. 퇴근했습니다. 누구와도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강태식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과장님, 내일 오전 10시 면담이 있습니다. 박만수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왔다는 것을.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8년이 흘렀습니다. 계약직으로 버텼습니다. 웃으며 살아남았습니다. 비굴하게, 영리하게. 이제 끝인가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사팀으로 갔습니다. 새로 부임한 인사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박만수는 앉았습니다. 팀장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한참 동안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과장님,
네. 정규직 전환 대상자입니다. 박만수는 제대로 듣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정규직 전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서류가 건네졌습니다. 전환 계약서였습니다. 박만수는 종이를 받습니다.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왜 저입니까? 팀장이 말했습니다. 8년간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실적도 안정적이고 동료 평가도 좋습니다. 박만수는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정규직 전환이래. 진짜요? 축하드려요. 동료들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혼자 걸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나무들이 초록색이었습니다. 박만수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용기 있지도 않았습니다. 최대리처럼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웃었습니다. 비위를 맞췄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일까요? 잘한 것일까요? 답은 여전히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자신은 끝까지 버텼다는 것을.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정규직 됐어. 아내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박만수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번호가 낯설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과장입니까? 강태식의 목소리였습니다. 박만수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대표님, 잘 지냅니까? 네. 대표님은요? 그럭저럭 살아요. 소식 들었습니다. 정규직 됐다면서요?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박 과장, 당신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박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처럼 무너지지 마세요. 당신은 끝까지 남을 사람이니까. 대표님도 건강하십시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만수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박만수는 빈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곳에서 8년을 버텼습니다. 웃으며 참으며 살아남았습니다. 최대리는 떠났습니다. 강태식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박만수만 남았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담담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박만수는 일어났습니다. 불을 끄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내일도 출근해야 했습니다. 내일도 웃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계약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정규직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박만수는 생각했습니다. 웃긴 사람은 잘리지 않는다는 말. 그 말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내일도 모레도 웃을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